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속보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은 8월 4일 9시 21분 서부 시간 기준이고요. 동부 시간은 벌써 8월 5일 0시를 넘어선 21분 1분. 한국은 낮 1시 20분이 되겠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마켓워치의 선물, 나스닥 선물 시장이거든요.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97. 올해 들어서, 아니 작년에도 일요일 선물 시장이, 나스닥 선물 시장이 이렇게 3% 가까이 빠진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파랗게 질리고 있는데요. 한국이 더 걱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좀 더 세긴 하지만 마이너스 6.70%. 국장은 여러분 이미 뉴스 들으셨겠지만 계속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있거든요. 하락이 멈추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 보면 코스피도 마이너스 6.63, 코스닥 마이너스 6.80. 역대 최고입니다. 여러분 내일 ISM 서비스업 PMI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채권 경매도 있는데요. 근데 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뒷북친 연준, 시장은 계속해서 연준이 실수했다라는 거에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7월 달에. 9월 달에 얼만큼의 금리를 50bp를 내린다고 한들 이걸 잡을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조금 어닝이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좀 제외시키는 분위기죠. 자, 일단 여러분 굉장히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요. 일단은 팩트 중심으로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진단과 대응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이 조금 전에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네요. 자, 연준을 들이다 까는 내용입니다. 미국 연준이 보다 일찍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일찍 인하했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론은 본인의 트위터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일찍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었다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실패론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비판에 가세한 거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워런 버핏의 투자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포함한 주식 비율을 축소하고 현금 또한 단기 국채를 늘렸다는 내용의 X 게시문에 대한 댓글도, 그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조정을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채보다도 더 나은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버핏이 애플을 팔고 뭘 샀는지에 대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자, 앞서 연준은 지난달 31일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5.25에서 5.50%로 동결을 했는데,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8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죠.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시장이 참, 뉴스가 뭐라 그럴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과 여러분 뉴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배드뉴스, 굿뉴스, 굿뉴스, 배드뉴스 하더니 지금 배드뉴스가 배드뉴스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는 예, 완전히 호떡 뒤집도 확 바꿔버렸잖아요. 일단 여러분 뉴스를 좀 더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일단 요 지정학적 리스크, 특별히 이스라엘 이쪽 얘기는 제가 이따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 하루아침에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 일찍이 미준홀에서 저희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질 거다. 대응의 문제다. 뭐 지수 빠지면 뭐 인버스 잡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발표되는 자, ISM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지난 1일 발표된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만큼 ISM 서비스업 지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진 상태인데요. 지난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46.8로 다우존스가 조사한 IB들의 전망치인 48.8과 지난 6월에 48.5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렇죠? 48 이상을 예상했는데 46이 나왔으니까. 자, ISM 지수는 아시다시피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수축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자,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중요성이 훨씬 더합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망치에 따르면 지난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적으세요. 51.4로 지난 6월 48.8에서 크게 개선되면서 위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섰던 것을 이제 예상을 했었죠. 지난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대로 50을 넘어선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일 ISM 서비스업 지수가 과연 50을 기점으로 넘느냐, 예상치보다 밑으로 꺾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6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0을 하회했는데 지난 1년 반 사이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을 밑던 경우는 이때까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과 달리 지난 7월에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극도로 커지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는 실업상 청구 건수도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규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는 실업 인구 추이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더불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종목들, 어닝 종목들도 짚으셔야 되는데요. 디즈니, 일라릴리, 그 다음에 캐러필라, 뭐 내일은 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의 실적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7월 고용지표 급냉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데 과연 이들이 시장을 다시금 살리는 역할로 등장을 할지 아니면 불난집에 계속 불을 덮을지. 일단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자, 탐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은 핑계일 뿐 그간 미뤄왔던 조정이 진행되는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 미주노래 스탠스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얼마나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이미 미국 현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저희 이야기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미 작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 이론처럼 증시가 그동안 시장에 퍼부은 이 유동성 때문에 혼자 날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는 집에 갈 때 되니까 주인과 함께 같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의 알에 대한 공포, 리세션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미주널의 입장입니다. 기사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10%가량의 주가 하락을 예상했잖아요. 지난번에 마이크 윌슨 10%를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15%가 좀 넘어가는 분위기죠.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도 또 입장을 호떡 뒤집도 확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골드만삭스와 반대대로만 하면은 돈 번다. 예, 이번에도 그게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뒤집었냐면 미국의 침체 확률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좀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월가들이 소프트 랜딩을 부르짖었죠. 드디어 연착륙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꾸네요. 참 별도 없나. 자, 이런 가운데 리세션의 공포가 월가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11번 중 10번을 마친 샤메의 법칙이 발동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이 경기 침체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가늠자 역할을 했던 샤메 법칙이 약 3년 만에 발동이 되면서 그간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고안한 샴의 법칙은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이잖아요.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 1959년 딱 그때 한 번 빼고는 모두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0.5포인트가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본격적 경기 침체를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샤메 법칙. 자, 지난 4일에 발표되었던 고용 보고서 미국 실업률이 4.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는데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되기도 한데요. 지난달 비농업 부분의 고용 시장이 예상치도 크게 하회하는 11만 4천 명을 늘어나는데 그쳤던 것이죠. 자, 이에 월가는 계속해서 시장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이번에도 시기를 놓쳤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때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뒷북 치다가 놓친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참 연준은 참 알고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월가의 채권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빌 그로스. 자, 워런 버핏의 주식 대량 매도는 최고점 신호다.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꺾이는 신호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핌코 설립자가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판 것은 증시의 최고점 신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 저점 매수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미즈노의 스탠스와 똑같죠. 지금 여러분, 저희 영상을 들으시고 오래전부터 구독해서 들으시고 이제 비중 많이 줄이셨잖아요. 축하합니다. 저희가 왜 그토록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미즈노 방주로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즈노의 영상을 보면 제가 오픈 영상에서 정확하게 2주 전에 조정 신호에 대한 영상을 오픈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가 최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시장을 비교적 추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언론들은 나스닥 최고치 경신했다, 뭐 S&P 몇 번 경신했다 설레발 칠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최고점 찍었을 때 저희가 증시 하락에 대한 것을 영상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20%가 빠졌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일단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만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뭐 VIP도 좋지만 일단 선택이시고 여기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금 동기들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8명이 지금 접속해 있고 총 70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이 공부방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을 하셔야죠. 조만간에 시즌5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1차 서류 전형으로 저희가 다 지금 코딩하고 지금 열 몇 분, 한 15분 정도 되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모아지면 바로 인터뷰 진행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현재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9시 36분인데요. 엔비디아 100불이 깨졌네요. 97.39 아직도 바닥 아닙니다. 여러분 더 기다리십시오. 테슬라 200불이 깨졌습니다. 190.58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은 엔비디아
로빈훗의 24시간 차트입니다. 요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프리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프리장 시작하려면 11, 12, 1시 딱 3시간 24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연준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매물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본격적인 공포. 오래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이 현실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미주노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이들의 쓸데없는 논쟁 피하고자 댓글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이러한 몰려와가지고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초딩들이 많은데 일단 댓글창 닫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로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속보 영상 들어온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